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 뉴스 오늘은 새로운 정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4학년도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능동적으로 입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이혜용 소장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혜용 소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정보가 요즘은 이제 공해 수준으로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가 제일 막 날라와. 걸러내야 돼. 그렇죠. 유튜브를 다 보면 죽을지도 몰라요. 필요한 걸 봐야 돼. 근데 이제 AI가 이제 보통 유튜브는 AI가 추천해 주잖아. 그렇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근데 삑사리도 좀 있잖아요. 걸르면 돼. 근데 이놈의 정보는 진짜 우리 아이의 진로나 대입시와 직결되는 거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좋은 정보가 이제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무 검색창에나 들어가셔가지고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 이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 그래서 진로 정보, 진로 검사, 대학 진학 정보, 고교 진학 정보, 진로 진학 상담, 진학 상담 프로그램, 설명의 영상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거는 그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뭐 어느 지역에 살든 서울권 대학 가려고 하니까 여기 주로 이제 서울 수도권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3학년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중학생이나 고1도, 왜냐면 이게 가장 현재 최신의 입시 정보야. 올해 입시 정보. 내년 건 아직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를 계속 누적하면서 모니터 해가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학 진학 정보에 뭐가 있냐 하면 설명회 연수 강의 자료라는 게 있어요. 설명회 연수 강의 자료. 여기를 눌러보시면 고3 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2월 10일에 그 여기 센 진학, 이름이 벌써 센이잖아. 센. 익숙하죠.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센. 뭔가 잘할 것 같은데요. 최상위 클래스. 그냥 어려서부터 본 거야. 중1 되면서부터 누구나 센을 봐.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에 뭐 PDF 버전하고 아래 한글 버전이 있는데, 일단 보기 편하니까 PDF 버전을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226페이지예요. 우와.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80여 개 대학의 정보를 정리도 하고 그대로 요약해서 실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믿을 만한 게, 왜냐면 이거 옛날에 기억하시면 이런 거를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았잖아요. 2만 원, 3만 원 막 이렇게. 요즘도 이거 파는 친구들 많거든요. 공짜야.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 오타도 거의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꼼꼼히 검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고, 요게 조금 지나면 3월 한 말, 4월 초 정도 되면 수시 버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 끝나면 정시 버전이 나와. 그러니까 수능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시기별로 업데이트 해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이방에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그런 좋은 방법이죠.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보면 고대 교과전형 탁 보면 그래. 저기다. 동기부여가 되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발간사 이런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목차를 잠깐 보면 특징 나와 있죠. 그 다음이 수시 모집 이해, 정시 모집 이해. 왜냐면 이게 전체적인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체육, 계열, 특성화. 여기 필요한 건 안 보면 돼. 그리고 뒤에 이제 87개 대학이 다 나와 있어요. 맨 뒤에 거 보면, 자, 우리 애가 갈 만한 대학의 범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일반고인데 1.5등급이야. 그럼 여기 갈 대학은 서울대부터 뭐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이 친구가 막 인천대 입시를 알아보고 그럴 이유는 없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전국에 있는 이게 87개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190 몇 개, 200개 대학의 입시를 평균 내서 하는 걸 주로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망하는 거야. 여기 이제 먼저 보면은 개요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여긴 좀 나눠놨어. 수도권과 수도권. 비수도권. 근데 이 수도권의 대학이 87개라는데 그래도 요거 잠시만 보면 얼마나 이게 코미디냐 하면 보세요. 수도권은 수시 모집이 64%고 비수도권은 88%예요. 그러니까 정시가 늘었다가 비수도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뭐 가면 설명하면 무조건 일단 정시 늘었다고 생각해. 근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창원 지역의 3등급 이하 학부모만 다 모여 있어. 그럼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보가 그냥 날라와 아무런 차단도 안 되는 겁니다. 마치 태양의 자외선도 차단이 안 되고 그대로 들어오잖아. 우리가 그걸 차단해야 돼.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정보가 유용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은 대학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필요한 대학만. 근데 우리가 나한테 지금 경희대가 필요해. 예를 들면 경희대 가고 싶어. 우리는 경희대 갈 수준이고 갈만하기도 한 것 같아. 근데 경희대 입학처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 경희대에서 올해 입시 아니라고 낸 것만 50페이지야. 나한테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도 고맙게 이걸 해놓은 거죠.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요. 또 찾기도 쉬워. 찾기 좋네요. 그러면 드디어 경희대 나왔어. 경희대를 반 페이지. 50페이지를 반 페이지로. 단권화 해준 거고, 그럼 이제 여기다 내가 필요한 과들 메모해가고 추가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눈에 조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조망을 해보면 이런 거죠. 경희대가 시기별로 수시, 정시로 나뉘어져 있고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비고는 모집이 아니에요. 또 엄마들 이게 비고 모집 이러면데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뽑는데 전체 인원이 577명이네. 교과 전형이. 그다음에 학종이 1090명이. 경희대는 여전히 학종을 많이 뽑는 편이네. 정시하고 비교해봤더니 정시가 1076명이야. 역시 거의 학종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정도로 정시를 뽑고 있구나. 이렇게 큰 틀에서 인지를 하고 학종엔 최저가 없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경희대가 학종에 최저를 두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고민. 뭘 것 같으세요? 지네 맘대로 뽑을래. 경희대스러운 애들을 뽑고 싶다. 최저 뭐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자기 마음에 골라서 뽑겠다. 그런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최저를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개만. 한 개 개망해도 되는 거고 하나의 4개 중에서 잘 본 거 2개를 합했을 때 합이 5등급이니까 두 개 합이 5가 되는 방법은 1, 4, 2, 3 두 개밖에 없죠. 다른 건 없어. 5, 0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4거나 2, 3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국사는 5등급은 받아야 된다. 뭐 이 정도인 거고 지리, 간호, 그 다음에 여기는 지리랑 간호학과는 국어, 수학, 화통, 그 다음에 영어, 사회 중에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의대는 인문 한의대는 3개 합해서 4등급 받아야 세다 알 수 있죠. 자연은 반드시 뭘 봐야 돼? 미적, 기하를 여전히 봐야 되고 과학 1개고 이하 모약. 그 다음에 의대는 삼합사네. 요걸 이제 기본, 요게 항상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고 내가 어딜 노리는지 그런 틀에서 조감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1학년부터 봐야 됩니다. 1학년인데 마치 이제 잘못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잖아. 수능은 나중 문제고 일단 내신부터 해야 된다. 그러다가 저걸 못 맞추면 어떡해. 그러니까 반드시 2개를 겸해서 봐야 돼. 나는 더군다나 경희대, 한의대나 의대 정도 목표야. 그럼 맨날 저거 보면서 오늘 내신 공부 2시간 했으니 수능 공부도 30분 해야 되겠다. 1시간 해야 되겠다. 모의고사 봤더니 수능이
3합 7이 나왔어. 안 큰일 났네. 됐네. 그럼 이제 시금을 전폐하고 수능 공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고3들은 아마 이 정도 데이터는 머릿속에 이미 있지 있겠죠.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논술도 이제 이렇게 보고 인원도 봐야죠. 487명 뽑네. 적지 않네. 그리고 논술 100이니까 내신 안 들어가네. 그러면서 이제 최저까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수능 이제 정시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죠? 문과 다르고 이과 다르고 자연계 다르고 사회대 다르고 의대 다르고 이런 거 보면서도 막 내가 어떤 걸 좀 더 열심히 해야 그렇지.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가늠할 수 있겠네요. 나는 공대 갈 거니까 당연히 이과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35%인데 과학은 30%. 과학도 생각보다 비중이 높네.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 시간하고 과학 공부 시간을 거의 같도록 유지를 해야 되겠네. 이런 걸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잖아. 그랬더니 경희대는 만약에 영어를 2등급 받으면 4점이 감점이네. 3등급은 와우. 오, 갑자기 구간이 뛰네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경희대 정도면 영어 1등급 이내는 올 리가 없겠지? 그럼 2등급은 받아야 되고 3을 받게 되면 더 떨어지. 수학 틀린 것만큼 문제네. 영어도 일정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요걸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으면 진짜 그냥 무작정 뭐라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만약에 경희대가 발표한 요강에서 다 뒤지려면 갑자기 이거 보다가 뒤로 넘겨가지고 이거 보면 못 찾아 이거. 이게 되게 유용한 자료고 일부 엄마들이 화낼지도 몰라. 우리 좀 높은 데로 가볼까요? 고대야. 고대도 역시 딱 이렇게. 그래서 최저 똑같이 나와 있어. 구조는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이라고만 돼 있고, 반도체 차세대 통신은 뭔가 다르네, 좀 더 높네,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나는 고려대 중에 예를 들면 전기정보공학부를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다 써놓고 여기에다 전기정보공학부 목표라고 써놓고 뭘 찾아보면 돼요. 오리지널 입시 요강에서 몇 명을 뽑는지만 해놓으면 돼. 그리고 내가 필요한 정보, 작년 경쟁률을 알고 싶어. 그러면 그거 찾아서 여기다 기록. 큰 틀에서 시작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그렇지, 찾아서 추가하는. 그래서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 하면 마치 수능하는 재수생 고3들이 단권화라고 하죠. 그것처럼 내가 즉시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가 한 군데 있어야 돼. 그걸 하는데 되게 유용한. 왜냐하면 사람이 백과사전처럼 나열된 정보에서 찾는 능력이 사고력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되려면 이렇게 본인이 한 가지 단권화, 한 페이지화 하는 연습을 해보면 이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 없어도 그걸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처음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이러면 내가 막 흥미진진하게 봐요. 그러다 수능 최저를 알고 싶어. 그럼 뒤로 넘어가서 수능 최저 하다 갑자기 흥미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런 방식으로 활용해 보는 걸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성으로 보면 뒤에 어쨌든 내가 가야 되는 수도권의 87개 대학의 입시 정보를 이렇게 반토막으로 반페이지로 다 일일이 만들어 놨다. 저는 이걸 보면 눈물이 나요. 이걸 만드신 분의 그 노고. 이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나 또 좋으시겠어요. 이게 잘 활용되면. 이게 그렇다고 뭐 월급을 더 주지도 않는데 이걸 했던 우리 선생님들 노고 이런 게 눈에 읽힙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앞 페이지를 가보면 그러면 이미 고3들 정도 되면 이 중에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저 충남 천안에 사는 내신 3등급이야. 그럼 나는 수도권 오기 힘들어. 있잖아. 그럼 비수도권인데 가만히 봤더니 정시는 거의 없어. 그러면 어떻게든 수시로 끝내야 되는데 비수도권에 여기 이제 나와요. 또 보니까 수도권이잖아. 비수도권의 수시를 보니까 교과 전형이 68%야. 근데 학교만 가면 선생님이 세특하라 그래. 그러면 갑자기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보인 거잖아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세특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차라리 공부해야지. 일정 더 올려야 돼.
문제를 풀고 예를 들면 내신 등급 한 개를 더 올리는 게 세특을 10,000개 한 것보다 훌륭하다. 그렇게 인지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구체화해서 내 거로 가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서 이렇게 찾고 만들어가는 그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떤 엄마들이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엔 프린터가 없는데요. 문방구 가면 프린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다 하지 마시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걸 왜 하냐고. 필요 없는 거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묶어가지고 그냥 김계동의 입시 전략 노트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입시 정보를 수집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데서 이런 베이스로. 그러니까 어디 이제 학원들 가면은 편하게 만들어진 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랑 안 맞을 확률이 높아. 그 대표적인 게 뭐 의대 이런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의학계열, 간호계열, 지역인재.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서 만든 건데 네. 필요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거 빼라는 거야. 그리고 봤더니 의대, 치대, 한의대는 2024학년도에 지역인재를 모집하는 게 무려 1,452명이래. 34개 대학에서. 그리고 작년보다 무려 늘었어. 300명 가까이 늘었어. 이걸 딱 하면은 서울 사는 고3은 무슨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개망했다. 나는 소외되었구나. 의대 가기 더 힘들어졌네. 이런 걸 느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뭐 그 의대 자료 이래가지고 막 저거 없이 다 의대 몇 명 뽑는다. 학종이 몇 명이다. 이렇게 주는 자료 그거 받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리고 지방이라고 해도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대구 살아. 그럼 내가 뭐 저기 제주대 입시를 그렇게 통달할 이유는 없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내가 해볼 만한 곳 위주로 찾아봐. 이제 그렇게 해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고3은 당연히 해야 되고 고2 해야 되고 고1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내신 3등급인 지역에 사는 학생한테 맨날 세특하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 그게 완전히 기만 행위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서울대 갈 애한테 세특하라고 전교 1등한테 한 얘기를 졸고 있던 3등급이 듣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어떡할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찾아가지고 좀 해보는 연습을 하면은 공부할 때도 목표가 분명해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선명하게 나온다. 그리고 이런 거가 이제 공교육에서 나오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는 사교육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보통 컨설팅 업체에서 주는 자료는 그 글 한 글자마다 뭐가 있을까요? 광고? 광고 노골적으로 광고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걸러.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세특을 학교 선생님은 세특이 중요해 정도만 얘기하잖아. 근데 그 사교육은 이렇게 돼 있죠. 세특을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돼 있고 내가 거기에서 짱이야. 그거 좀 잘합니다. 4등급짜리 서울대 보내신 분이야. 그러면 이게 앞에 뭐가 빠진 거예요? 민사고 4등급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지. 그걸 이제 그리고 안 민사고 4등급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막 낫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공식적인 자료들 매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디가도 또 활용을 한번 어디가까지만 우리 오늘은 어디가까지만 보시죠. 더 많이 하면 엄마들이 화가 나. 어디가는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어디가는 다 아실 텐데 어디가를 가보시면 어디가를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대입 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쭉 가보면 대학별 입시 정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보면 메뉴가 4개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눌러보면 거기가 나와.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찾았듯이 경희대를 한번 찾아볼까요? 경희대를 찾아보면 교과전형, 수시, 정시 이게 고를 수 있겠죠. 네. 수시를 골라보면 그래서 이제 모집 인원부터 쫙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발표되는 게 있고요. 특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게 중요하죠.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 공개돼 있죠. 여기도 또 우리가 경희대를 찾아보면 자 여기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반적 특징이 나와 있고 지원 자격 나와 있고 전형 요소 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작년의 결과가 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쭉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이거 출력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캡처해서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많이 아실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전략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대입정보센터에 대입 전략 자료실. 여기 가면 또 너무나 여기 여기 보면은 고2 애들이 2025학년도 대입 기본 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면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대학 입시 119 이런 119를 한번 찾아볼까요? 119 이름도 잘 졌어 119. 여기 보면 2024학년도 대학 정보 119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벌써 작년 10월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미 올라와 그러니까 보통 여기 보시면 고2들이 내년 10월 되면 25학년도 올라오겠구나. 이거 확인하면 되죠. 눌러보시면 이 어마무시한 얘도 다운을 받아서 보면 여기 있죠. 얘는 아까 그 서울시와는 달라요. 전국을 다 모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여기는 비슷한 듯 약간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형별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시 특별 전형이 있고 여긴 뭐가 있냐면 계열별이 더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 따로 있고요. 교대 따로 있어요. 288페이지에 이 의학 계열을 보면 우리가 의학 계열을 노린다. 의학 계열은 의치, 한, 약, 수 여기죠. 여기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 3016명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 디테일에 가보면 되게 많은 정보와 자료를 표로도 만들었어. 그럼 이제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의대가 교과가 909명이야. 근데 나는 서울 살아. 그럼 저기다 뭘 옆에다 메모를 해놔야 돼요? 지역 인재로 몇 명이 빠지냐. 종합도 그걸 다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죠. 저것만 붙여놓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서울 지역의 전형별. 그 다음에 근데 여기 강원 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빼야 돼요? 지역 인재를 빼는 걸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는 걸 하면 되고요. 수시 모집 디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최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런 게 되게 보기 편하죠. 그래서 우리 애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야, 너 이 학교는 텄다. 뭐 이런 걸 좀 봐서 애들이 수능 공부를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 밑에 교대도 있었죠. 교대가 목표라면. 요거에 이걸 또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거로 해가는. 근데 이거 둘 다 지금 공교육에서 이건 대교육 자료예요. 네. 여기는 오타가 제로예요. 만약에 여기 오타 있었다면 죽을지도 몰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없어.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여기다가 내 거를 더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솔직히 우리가 별 의미도 없는 설명에 계속 쫓아다니고 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런 정보를 활용하시면 두 개의 좋은 빅데이터를 모아둔 엄청 두꺼운 자료집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누구의 하진아의 입시 정보 이렇게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좀 공신력 있는 이런 자료들을 스크랩해서 만들어 두는 과정은 정말 좋은데요. 혹시 만약에 실행하신 분 계시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이제 엄마가 묶어가지고 두 개 만들어서 얘랑 같이 아니면 공유해놓고 걸어놔도 되고 또 하나는 전지에 출력을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는 거죠. 한 방에 다 볼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 내 성적 그래프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는 보험회사 그래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눈에 쫙 변동이 딱 되면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목표 관리가 명확한 거야. 우리 저기 스마트워치 같은 거 하면은 몇 걸음 걸었다 이런 거. 근데 찾아봐야 되잖아. 네. 한눈에 보이면 화장실을 10번 왔다 갔다 걷는 동안에 100번은 늘리게 이런 거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하여튼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오감이 있는데 가장 민감한 게 눈이에요. 시각적인. 숫자로 보고 시각적으로 보면 바로 액션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건 중학생도 저는 해도 된다. 초등학생도 이런 건 조기 교육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건 선행학습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2야 학점제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다 또 메모를 해놓고 그래서 그게 정말 그 할머니들 치부책처럼 그래서 야 고3이니까 네가 해 이러고 좀 넘겨주는 그런 게 되면 이게 난무하는 정보로부터 좀 유익한 정보만 걸러내는 보호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우리가 주관을 가지려면 이런 정보들, 좀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